경제신문을 읽어줘. 26년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부동산 서울 집값 상승세 꺾였다. 4월 중순 전 절세 매물 늘어라. 다주택자 매매 계약 마지노선 다가와. 강남권 위주로 집값 내림세 뚜렷. 15억 이하 시장에서 매수세 여전. 중저가 지역 위주로 매물 소진 빨라. 보험 이사 처리 시작된 가운데 실수요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세입자의 경우 입주 물량 감소,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등으로 전월세 물건을 찾기 어려워진 데다 임대료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지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중저가 지역에서는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 공급이 급감한 것은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등으로 시장에 풀리는 물건이 줄어든 데다 입주 물량까지 감소한 영향이 적지 않다. 매물을 증가하는 추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보유세 등 세제 강화 의의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 수요자는 중개업소와 긴밀한 소통으로 급매를 누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아파트 공급이 단기간에 늘기 어렵고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15억 원 이하 단지에서 급매를 노리려면 지역 공인중개사에게 자금 계획과 매수 의지를 확고히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 강남 아파트 3년 만에 최대 폭하락, 증여는 2배 늘었다. 서울 아파트값 6주째 둔화, 강남 이어 강동구도 하락, 압구정 현대 4억 이하 낮춰 계약, 지난달 거래량 110건 그쳐, 조건 까다로워 매수자도 관망, 올 들어 집값 건물 증여 1688건, 서울 집값 하락 반전 가능성. 서울 강남 3구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시세보다 수억 원 낮은 다주택자 절세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영향이다.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당분간 낙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한 다주택자가 내놓은 대치동 도곡렉스 전용 120제곱미터도 38억 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이런 매물이 하나둘 쌓이면서 집값도 끌어내리고 있다. 매물 증가 속에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 증여를 선택하는 집주인도 늘고 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약세를 띌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공시지가 발표, 세금 규제 강화 등을 앞두고 있어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정부가 강남과 마용산 등 고가주택을 조준하는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 집값이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리서치 센터장은 서울 전체 집값이 하락 반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경제 금융 주식 외국인 전쟁 터진 후 10조 매물 폭탄, 매도 폭탄, 사흘 만에 또 서킷 브레이커, 코스피 한 달 내 2번 발동은 코로나 이후 처음, S공포가 부른 셀코리아, 삼성전자 7.8%, 하이닉스 9.5%, 전쟁 수의 방산주마저 와르르, 코스닥도 이달 네 번째 사이드카, 해외 IB 한 증시 J자 반등할 것. 미국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며 코스피 지수가 단번에 5,200선까지 밀렸다. 고유가가 고착화하며 경기 둔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공포가 증시를 짓눌렀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도 해외 투자은행들은 잇따라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올려잡으며 분할 저가 매수에 나설 때라고 조언했다. 전쟁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공포는 외국인의 셀코리아를 부리며 역대급 변동성을 초래했다. 외국인은 중동 전쟁 반발 이후 5거래일간 10조 2,500억 원어치 팔아치웠다. 전쟁 이후 유가증권 시장에선 서킷 브레이커 20분간 매매 중단이 2번 발동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 달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재발된 건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지난 3일과 4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5일엔 매수 사이드카 조치가 이루어졌다. 해외 IB는 코스피 여전히 싸. 다만 해외 IB들은 중동 불안 고조에도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잇따라 올려잡고 있다. 아직까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조정이 단기에 끝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다. UBS는 과거 전쟁 때마다 정치는 결국 변동성을 회복했다며 견조한 한국 상장사 실적에 힘입어 이전 전쟁과 마찬가지로 J자 커브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도 5일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6,400에서 7,000으로 상향했다. 골드만삭스는 유가 상승이 국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신흥국 대비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라며 기술적 조정과 박스권 거친 다음에 반등의 새로운 고점을 기록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음 기관은 반도체, 외국인은 조선, 롤러코스터 증시 선택에 갈렸다. 외국인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 매집, 삼성생명, 신한지도 순매수에 기관 삼성전자 집중 매수 나서 포스코인터, 하나에어로 등 담아 코스피 이틀째 오르며 안정 찾아. 미국 이란 간 전쟁 발발 후 증시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매집한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향후 상승장 재개 시 검증을 받은 이들 종목이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달 들어 기관은 주로 낙폭이 과도했던 반도체 종목과 중동 분쟁 수혜주를 함께 담고 외국인은 향후 우호적 글로벌 환경이 예상되는 조선주와 금융, 통신 등 방어주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발발 후 이틀 연속 코스피 지수가 1% 이상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가 하락과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종식 시사 발언 등이 전해지며 초기의 공포 심리가 상당 부분 줄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들어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구조 4,500원어치를 순매도한 외국인은 조선주와 금융통신 등 방어주를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각각 1,486억 원, 1,449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주로 공모펀드를 뜻하는 투신도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이어 호주 미얀마 가스전을 보유해 중동 전쟁 반사 이익 종목으로 꼽힌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대표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사들였다. 전쟁이 끝나면 가장 먼저 주가를 회복할 주도주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코스피 거래 폭발 이끄는 개미, 전쟁 이후 불장에 베팅했다. 변동성 커진 W자 증시, 거래대금 연일 신기록, 거래대금 1년 만에 5배 치솟아, 개미 주가 출렁일 때마다 사자, 반등 기대감에 이달 14조 매수, 반도체 중심 이익 전망치 줄 상향, 외국인 매수세 전환, 환율 안정된 코스피 7,100까지 유동성 유의. 코스피 지수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별다른 조정 없이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시장 참여 타이밍을 놓친 개인 투자자는 포모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달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격으로 시장 분위기가 급변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쟁 양상에 따라 급등락을 거듭하는 퐁당퐁당 장세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은 개인을 중심으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장기적 반등을 확신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전쟁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며 개인 수급이 전쟁 이슈 종료 이후 반등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급등한 거래의 중심에는 개인 투자자가 있다. 이달 들어 개인은 유가증권 시장 거래 대금의 48%를 차지하며 전체 거래의 절반 가까이를 소화했다. 전문가들은 변동성 장세 속에 시장의 장기적 반등을 기대하는 개인과 원달러 환율 급등을 활용해 차익 실현에 나선 외국인 수요가 맞물리면서 거래 대금이 폭발했다고 분석했다. 증시 반등의 마지막 퍼즐인 외국인 매수세의 본격적인 복귀도 이러한 전쟁 종료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각이다. 다음 환율 급등 땐 휘발유 3,000원 갈 수도, 금리 인상도 인하도 못해, 유가 상승의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국제 유가 몇 주 내 150불 경고, 각국 고유가의 경기 위축 딜레마, 중앙은행들 통화정책 무력화, 한국 3차 오일 쇼크 재현 공포. 걸프 지역 국가들이 석유 생산량을 잇따라 줄이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운항을 차단하자 석유를 생산해도 저장할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이란발 유가 급등으로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정쟁 전 배럴당 60달러 수준이던 국제 유가가 이미 90달러를 넘어섰고 하루 만에 15만 달러 수준이던 용선료가 3배 넘게 치솟았다. 이것만으로도 국제 유가는 500원가량 상승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란 전쟁으로 상황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유가 급등으로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 동시에 경기 위축 우려도 커졌다. 1970년대 오일 쇼크 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 여파로 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자 배럴당 3달러던 국제 유가가 12달러로 급등했다. 이듬해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했고 경제 성장률은 7.7%, 전년 14.9%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